1878년 메이지 시대가 시작된 지 11년,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을 말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알 수 없는 인물들로 인해 정부의 전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정보가 그들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정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였죠. 결국 하지메는 아군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마침내 정부가 그토록 찾고 있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분노로 찬 하지메는 시시오를 향해 돌진해 보지만 복수심으로 가득 찬 그에게 분노는 닿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시시오를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번 또한 실패로 돌아가죠. 결국 마지막 희망이 그를 찾게 됩니다. 日村殿ですから。拙者に何か。あなたにお目にかかりたいという方がいる。大久保利通殿。 그는 메이지 정부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며 켄신과는 당연 모를 수 없는 사이였죠. 그는 켄신에게 시시오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도바오시미 전투에서 시시오 또한 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죠. 奴にはお前のように仲間や弱い人たちのことを思うそんな気持ちはかけらもなかった 전투에 승리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지만 시시오는 그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동참한 그에게 너무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죠. 그 비밀 중에는 유신 정부의 정당성을 소리쳐 흔들 만한 것들이 많았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정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만 전신에 큰 화상을 입게 되고 처참한 배신을 당한 시시오는 복수를 꿈꾸며 유유히 모습을 감추게 되죠. 奴の狙いはただ一つ維新政府の転覆だ 시시오와 대적할 인물은 켄신뿐이었기에 그를 암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인 5월 14일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죠. 日村が動かねばこの国は滅びる 약속 장소로 이동 중인 그에게 한 남자가 은밀하게 접근해 옵니다. この何も 그 내용은 나라를 접수하겠다는 말과 함께 살해당하고 말죠. 剣心これから大久保卿のところへ行ってくるでござる。私も一緒に行こうかな。込み入った話になるだろうから一人がいいでござるよ。 결국 혼자 약속 장소로 나간 켄신은 처참하게 죽은 그의 시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켄신에게 다가와 자신이 그를 살해했다는 말과 함께 그 자리를 빠져나가죠. これが獅子王のやり方だ徐々に明治政府の力を削いでいくつもりだついてこい 그곳에서 켄신이 마주한 것은 너무나 많은 시체들이었습니다. 獅子王に殺された警官たちだ 가족을 잃은 슬픈 감정들로 인해 자신 때문에 슬퍼하던 한 여인을 생각하게 되죠. 두 번 다시 얻길 바랬던 새로운 시대에서 켄신은 다짐하게 됩니다. これは戦争だ京都で待ってるぞ 사건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고 그 내용은 카오루에게도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켄신의 선택을 듣게 됩니다. おかえりなさい。拙者は京都に行くでござる。行けば謙信が人斬りに戻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원했던 켄신은 시시오의 악행을 그냥 볼 수 없었죠. 今までありがとう。そしてさよなら。 켄신은 카오루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바로 교토로 이동하지만 뒤늦게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은 그의 앞에 켄신을 찾고 있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井村抜刀斎を探している。俺を倒したら教えてやるぜ。 하지만 먼지나게 맞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메구미는 다급하게 다가가 확인을 하지만 일방적인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의문의 남자가 마지막 일격을 하려는 그 순간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抜刀斎はどこだ。私は通りすがりの医者よ。何も知らないわ。 하지만 켄신을 찾고 있는 이유가 좋은 의미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그 시각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시시오는 켄신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抜刀斎が小田原を通過したそうです。 挨拶ぐらいしておくか。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가 켄신의 칼을 뺏기 위해 등장하죠. 칼을 훔치는 데 성공한 그는 기분 좋게 도망을 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2차전이 시작되지만 다행히 포기하게 되죠. おっと失礼いたした。これは酒場刀でござる。切れない刀。鞘を返していただけぬか。 하지만 그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켄신이 찾고 있던 단서를 얻게 되죠. 何があったのでござるか。 켄신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이동합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벌써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무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켄신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お主らが獅子王の手下か。だったらどうした。 하지만 잘못된 답변으로 참교육이 시작되죠. 단숨에 많은 적들을 처치한 켄신을 보고 그들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弔ってあげるでござる。待て獅子王様の怒りに触れてみ。 힘없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아우성은 시시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기 충분한 순간이었죠. これが獅子王の作る新時代の姿か。いやー、さすがだな。日村抜刀斎さん、獅子王さんがお呼びです。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가장 큰 공적을 만든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客人をお連れしました。お主が獅子王誠か。君ぐらいつけてくれよ。無礼な先輩だな。 하지만 그들이 걸어온 길은 같았지만 이루어지고자 한 세상은 너무나 달랐죠.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 생긴 수많은 상처는 그를 더욱 악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刀を取れ獅子王誠。これ以上人々の血を流させるわけにはいかぬ。そうしろ。俺の代わりに遊んでやれ。 그렇게 10본도 중 한 명인 소지로와 켄신의 결투가 시작되죠.
토지로의 전력은 10본도 중에서도 상위권. 勝負はおそらく抜刀術の打ち合い技のキレに明確な差が出る 그들의 승부가 결정될 발도수를 사용하는 그 순간 켄신의 칼이 부러지고 말죠. 今度会う時までに新しい刀用意しといてくださいね 생애 처음으로 패배의 맛을 본 켄신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그때 시시오는 지금까지 준비한 무언가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総次郎10本刀を招集しよではいよいよう組み取り返しだ 그리고 다음날 켄신의 목적지인 교토에 도착하지만 그곳에서 전에 만났던 사람과 마주하게 되죠. 今日泊まるとこあるん結構でござる遠慮せんといて 결국 호갱으로 잡혀간 켄신은 자신의 칼을 뺏으려 했던 위험한 소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チア道中で世話になったの止めてあげていらっしゃい日村抜刀斎さん 하지만 그들은 메이지 시대가 되기 전 막부의 제8대 쇼군에게 직접 명령을 받고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는 밀정들이었죠. 하지만 전투에서 패배한 그들은 자연스럽게 활동을 중단하며 그곳이 터전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だがわしらの仲間には割り切れん人間もおってな幕末江戸城を陰で守り抜いた篠森青氏 막부 측과 관군 측의 회담으로 인해 에도 결전이 개시되었지만 그들은 싸울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였고 입막음의 구실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려는 그 순간 자신은 메이지 정부로부터 표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지만 守るべき仲間も憎むべき幕府もすでにない青氏様のやり場のない怒りと絶望は幕末最強の男すなわち日村抜刀斎へと向かっていった 하지만 미사오는 아오시가 수라장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知らん事情は分かったでござる 그러나 켄신이 10년 만에 교토에 온 이유는 獅子王誠と決着をつけるためお庭番衆の情報網は今も健在じゃ遠慮なく我々をお使いくだされ 켄신은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この刀の生みの親新井釈空殿急ぎ調べよう 그 시각 켄신이 걱정된 카오루는 야이코와 함께 교토에 도착한 상태였지만 켄신이 찾고 있던 도공 아라이 샤쿠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결국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あなたお客さんです新井聖空殿でござるなはいお父上が亡くなったと知りお願いがあって参った 아들인 그에게 자신의 칼을 부탁하지만 申し訳ありまへんが二度と刀は作りまへん失礼つかまつった 거절을 당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있는 그들은 켄신이 원했던 세상과 너무나 닮았기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 의문의 남자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何してはるんですかこの人が料理を 그 남자가 원한 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둔 마지막 칼 때문이었죠. それ出してんか 켄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의 웃는 모습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왔다가 그들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뺏어간 의문의 남자를 직접 찾아가죠. その子を返せ日村抜刀斎はんかあんたもシャックの最後の一振り取りに来たんか何のことだ邪魔せんといてくれるか 켄신은 아이를 위해 의문의 남자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 켄신을 찾고 있던 카오루 일행은 신사 쪽에서 칼잡이가 결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이동을 하죠.
하지만 자신의 칸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켄시는 자신이 만들어왔던 새로운 시대의 행복을 그에게 그냥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貴様にとってどうであろうが拙者にとってその子はかけがえのない新時代の申し子拙者の命に変えてでもその子は必ず取り戻す 결국 각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결투가 시작되죠. 하지만 칼이 부러진 켄시는 칼집으로 진검을 상대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다행히 그가 도착한 곳에서 칼 한 자루를 챙기게 됩니다. 제압을 한 켄시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다가가는 그 순간 아이를 둘러싼 치열한 결투로 인해 둘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아라이 샤쿠는 막부말 살인검을 계속 만들어 왔기에 그 칼을 사용하기 힘들어합니다. 人を切る喜びを忘れた言うなら今ギッタギタにしたるぜ 켄시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칼을 뽑게 되고 자신이 지켜왔던 신념이 깨져버리죠. 剣心切ってねえぞ坂本だ 다행히 아라이 샤쿠가 아들에게 물려준 마지막 칼 한 자루는 영날검이었습니다. それ新しい坂本かよ剣心 그로 인해 켄신이 지켜왔던 신념은 지킬 수 있었지만 켄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너무나 커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 칼 한 자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末久蔵これは酒場と真打ち 신검을 만들 때는 보통 두 자루를 만들며 진타라고 불리는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은 신에게 공양하고 나머지 하나는 남에게 주거나 하죠. かつて父があなたに渡したものは影打ちやったその刀はあなたがお持ちください 그리고 남자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獅子王直属の10本刀の一人刀狩りの長獅子は何を企んでる 하지만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일들을 숨기는 듯 보였지만 충성심에 대한 말이 나오자 돌변하죠. 別に獅子王に忠誠心なんてあらへん利害関係があって集まってるだけや 그렇게 시시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獅子王は京都を焼くつもりだ決行は明日夜11時59 켄시는 그가 말해준 정보가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 정보를 대비하는 것 뿐이었죠. 교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시오가 꾸미고 있는 전쟁을 막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죠. 全員配置につけよし花で 정부는 11시 59분을 기다리며 모든 대비가 완료된 그때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죽 소리가 사라지면서 들리지 않던 소리가 점차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죠. 교토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다는 정보는 사실이었고 대기하던 정부는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교토 대방어를 막기 위한 유신 정부와 시시오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한 인물이 등장하죠. 각자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시시오의 부하들과 싸우고 있었지만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抜刀斎はどこだ。聞いたぞ。頬に傷のある男をかくまっていると。 그는 아오시를 말려보지만 수라장을 걷고 있는 그를 막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켄신의 눈앞에 시시오가 나타나고 켄신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죠. 그들의 싸움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지만 결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를 부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사오는 그들의 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무기를 놓쳐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 결국 아오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밖의 상황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이었죠. 누군가의 목소리와 함께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佐野どうしておめえの力になるために決まってんだろうが。かたじけない 그때 승리했다는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들이 계획한 건 다름 아닌 카오르를 납치해 가는 거였습니다. あなた誰？ 교토 대방안은 어디까지나 1단계였으며 켄시는 다음 공격 위치를 알게 되죠. 次の狙いは東京か 이동 중인 켄시는 다행히 그를 발견합니다. 켄시는 카오르를 구하기 위해 그를 뒤쫓아가지만 켄시는 애타게 찾고 있던 아오시는 더욱 분노하죠. どこだ。どこにいる抜刀斎。抜刀斎！ 그리고 시시오의 최종 계획은 함대를 이용해 도쿄를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시오의 모든 전력이 모여있는 함대에 켄시는 카오르를 구하기 위해 무작정 침투하죠. さすがだな先輩 켄신의 머릿속에는 카오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安心するでござる。今拙者が。何がござるだ。そのくだらねえもの言わやめろ。 유신 정부를 위해 암살자로 활동한 둘은 누가 최강의 칼잡이인지 그에게 제안을 하죠. 결국 카오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 켄신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부족했죠. 바다로 떨어지는 그를 보고 무작정 물속으로 들어가 그를 불러보지만 그녀를 애타게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그때 켄신 앞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와 함께 바람의 검심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